자,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자,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부산 쪽 상황부터 짚어보고 싶은데 선거구가 마침내 획정이 됐어요. 그렇죠. 부산이 원래 18개였는데 네. 하나를 줄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가 줄여지지 않고 남구가 갑을로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인원이 좀 적어져서 인구가 적어져서 하나로 합치면은 17석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북강서 쪽이 인구가 늘어나서 그쪽으로 거기가 원래 북강서가 합쳐가지고 2개의 의석이었는데 그게 3개의 의석이 되면서 네. 부산의 18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들이 많을수록 좋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더할 나위가 없는데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가져오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이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인데 한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적정한 예산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7명이 되면은 1인분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부산으로서는 다행이고 네. 안 그래도 수도권과 서울에 밀린다는 얘기인데 뭐 이번에 선방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북구가 갑을 그리고 네. 강석으로 분구가 됐죠. 하나가 됐죠. 네. 네. 자, 남구에는 박재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의 현역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뭐 빅매치가 됐죠. 네. 네. 왜냐하면 남구 갑에 박수영 의원, 남구을의 박재호 의원이 탄탄하게 자기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두 분이 그대로 또 당선될 확률이 높았죠. 네. 그런데 이미 한 2년 전부터 합쳐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남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남구 갑 의원인데 을 쪽에 막 현수막이 잔뜩 붙어 있어요. 네. 그것도 갑 쪽에 지나가다 보면은 을 지역 쪽에. 국회의원 현수막이 붙어 있고 그래서 와 그랬군요. 벌써부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로 합쳐져서 아마 부산으로서는 가장 강한 빅 매치 몇 곳 중에 한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구 을에는 누가 후보자로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북구을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이 거론된 분이 박성훈 전 차관이죠. 근데 이분이 여기에 처음부터 거론됐던 건 아니고 네. 어디 다른 부산의 지역구에 거론도 됐다가 또 부산의 또 다른 지역에 거론도 됐다가 심지어는 수도권 서울에도 거론이 됐다가 하는데 아마도 북구을 쪽에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이혜영 변호사하고 네. 근데 북구을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다시 출마 그런 그걸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왜 그러지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공천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청장을 하면서 네. 그래 지지 기반을 상당히 많이 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지금 내세우는 거는 이기는 공천 아닙니까? 네. 아마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공천 결과를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수영 전복민 의원, 연재 이주환 의원, 동래 김희곤 이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잇따라 고배를 그렇죠. 마셨습니다. 네네. 또 이 서동구 안병길 의원은 경선 없이 컷오프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제법 큰 폭의 물갈이인데 하지만 소위 조용한 공천으로 불릴 만큼 이 잠잠한 여타 지역과 비교가 되긴 합니다. 네. 일각에선 부산 초선들이 쇄신 이미지를 위한 희생양이 됐다 이런 네. 평판도 있던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공천을 하면서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적어도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그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네.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물갈이가 시작됐는데 물갈이를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아니라도 국민의힘을 내보냈을 때의 당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하는 쪽에 물갈이를 하는 게 위험도가 없거든요.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 지역을 제외하면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그렇게 물갈이가 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시스템적인 것을 거쳐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내를 우리는 바깥에서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또 오선 중진입니다. 이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의 네. 경선 통과 여부도 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네. 전망도 많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사람들이 나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네. 정호윤 행정관이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은 굉장히 다선 의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져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너무 오래 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윤 행정관이라고 하는 좀 인물을 가지고 네. 붙여가지고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또 봐야겠죠. 네. 보면서 그러나 어쨌든 바뀌든 바뀌지 않든 쇄신을 위한 노력은 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 확보를 한 셈이 되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정치라고 하는 거는 목표가 있지만은 또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오선에 조경태 의원이 안 된다라고 네. 하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성 후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기회가 되죠.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탄탄하게 기반을 5선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참 정말로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당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 외에도 이제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바라보기에 흥미롭게 좀 지켜볼 만한 지역구 또 눈에 띄는 후보를 꼽아보자면 뭐 지금 뭐 어떤 게 빅매치가 예상되는 지역이 북구갑이죠. 북구갑. 네. 아, 서병수 의원과 전재수 의원. 네. 그래서 이제 더구나 이제 이번에 지역구를 그렇게 획정을 하면서 약간의 그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냐면은 전재수 의원이 태어난 네. 동네를 이 북구갑에 두지 않고 을로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라고 전재수 의원 쪽에서는 게리맨더링이다 이런 네네.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재수 의원 쪽에서 볼 때는 아니 내가 태어난 내 고향의 동네를 을에다 떼주는 거는 이건 뭔가 있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재수 의원은 워낙 탄탄하고요. 워낙 네. 탄탄한데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대에서 2번 지냈죠. 그죠?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부산 진갑에서 지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시장을 하지 했죠.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또 부산 전체를 아우르고 그다음에 다승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서병수 의원이 되는 경우에는 뭐 어찌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국회의장으로 바로 간다 이런 설도 있으니까 네. 그러고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전재수 의원과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카드다라고 하고 회심차게 내놓은 카드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빅매치가 될 걸로 봅니다. 또 최근 교수님께서는 이 서병수 의원을 직접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뭐 언급한 거 없었습니까? 서병수 의원하고 박재호 의원을 이렇게 스튜디오에 초청을 해가지고요. 방송을 했었죠. 뭐 두 분이 얘기라기보다도 부산 전체의 총선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두 분 다 뭐 방송 앞에서는 두 가지를 이 재미나는 게 정치인 역시 그렇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약간 엄살 같은 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내적으로는 자신감도 비치는. 네네.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오래 정치를 하신 분들은 네. 내공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네. 자, 부산 공천 얘기 한 개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이 사상구의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이 장재현 의원의 측근인데 네. 혁신이란 단어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되게 추측을 많이 했죠. 네. 이렇게 될 거다. 예. 장재현 의원이 이제 그 물러나면서 네. 아마 언젠가 컴백을 할 거다. 언젠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수월하게 다시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건 아마 부산 시민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벌써 뭐 몇 달 전이죠.
장전 의원을 컷오프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장전 의원이 네. 굉장히 많은 버스를 빌려가지고 그렇죠. 새 과시를 했잖아요. 엄청 했죠. 그 새 과시라고 하는 거는 김대식 그 정부대 총장을 내세워도 충분히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네. 세간의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선을 부산 밖으로 옮겨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네.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거 앞두고 이거 괜찮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노골적인 왜 선거 개입 아니냐. 그렇게 안 하다가 왜 네. 선거 앞두고 와가지고 하면서 이거는 간접적인 선거 운동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인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다. 지역을 돌면서 얘기도 듣고 또 어떤 정책도 발표하고 거기에서 토론도 거치고라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보면 이런 거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건데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처음에 조금 여기에 대하여서 이의 제기를 하다가 네. 지금은 그런 얘기는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지금은 공천이 100% 마무리된 기간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기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까지 현재를 보면은 공천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약간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공천에 약간의 파열음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정식으로 후보들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네. 선거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몇 대 몇 정도 되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유권자 대부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한 30여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남아 있죠. 34일 정도 많이는 걸로 알고 굉장히 있는데. 길게 남아 있는 네. 거고요.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양당이 주의해야 되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선거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걸 내세워서 표를 얻는 부분도 있지만 실수라든지 자책골 때문에 네. 표를 잃는 경우가 더 많아요. 미국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하지 않습니까? 하죠.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 실수를 했다. 예를 들면 뭐 하마스라고 해야 되는 거를 다른 명칭을 갖다 댔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법적인 지금 리스크가 있다.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처럼 네. 부정적인 요인이 우리 한국의 선거에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두 당 모두 또 이제 다른 당도 있지만은 네.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전략 전술을 굉장히 유의해서 사용해야죠. 네. 자,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은데 심파론이 도드라지기 마련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최근 1대1 토론도 제안한 것도 이 계산된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이 구도가 계속 유지될까요? 어떻게 네, 그렇죠. 전망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선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과 어떤 변수가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구도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전략 전술이 네. 조금은 먹혔다라고 이번에는? 하는 게 네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뒷전으로 물러났어요. 그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공격할 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 때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하죠. 아니다. 우리는 정당이고 저거는 정부고라고 해서 비껴가는 그런 전술을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영어로 워딩이라고 그러죠. 말을 놓는 방법과 네. 말에 그 사용하는 단어와 네. 그 문장들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들어왔던 정치인들의 언사가 아닌 부분이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현 대표와의 토론회를 해서 손해 볼 게 없죠.
왜냐하면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이고 공천에서 어쨌든 간에 외부적으로 볼 때에 자범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그걸 계속 공격해 나가면은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안 받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재명 상황이 대표는 그렇게 세팅이 또 돼 있기 반대로 때문에. 대통령과 하자, 영수회담 아유, 하자 그럼요. 이렇게도 그렇게 제안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공천하고 대통령이 선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거는 선관위 또는 그 정당의 대표가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대표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대통령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이슈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략이지만은 네. 그게 그렇게 먹히지는 않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제안을 그냥 건너뛰는 게 훨씬 건너뛴다.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그러면 성사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겠다. 없다고 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일단 각 지역구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은 네. 두 그 대표 간의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 관심에서 굉장히 멀어질 겁니다. 며칠 남지 않았죠. 네. 네. 자, 조국 전 장관의 등판도 이번 총선의 주요한 변수가 됐는데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했던 이 심평 변호사가 조국 대표를 두고 무난히 당선되는 건 물론이고 차기 대권 후보로도 급부상할 것이다. 이런 흥미로운 예견을 내놨는데 이 예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굉장히 그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누가 봐도 민주당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로서의 야권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달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조국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죠. 조국 개혁당이죠, 그죠? 네. 네. 그게 대표가 조국. 또 한 사람의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선거판에서 과연 어떻게 작용하느냐도 있지만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구도로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야권으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국 혁신당이 맞죠? 조국 네. 혁신당이 네. 개혁당이 혁신당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차기 대권 주자로 계속 떠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이렇게 맞추어서 소위 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는 상당히 조국 그 대표가 네. 그런 이미지가 매치가 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좀 굉장히 좀 똑똑하다고 그럴까요? 뭔가 그러면서도 직설적이면서 뭔가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아마 1대1 구도가 꼭 그렇게 결과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 저변은 조국 혁신당, 네. 그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비례 의석을 상당히 차지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요? 듣도록 하죠. 자,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